지금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세계의 공적인 또는 사적인 부채의 총액이 요사이는 빚을 잘 내는데 국가도 빚을 내고 지방자치단체도 빚을 내고 또 개인들도 또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빚을 많이 내고 이렇게 빚을 많이 내는데 이제 전 세계의 빚이 얼마나 있느냐고 따지면은 세계의 GDP의 300%가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3년 동안 돈을 벌었는 그 돈 3년 동안 벌었는 거를 그것을 몽땅 집어넣어서 빚을 갚으면 빚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빚을 온 세계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세계 경제는 악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이 경제 형편에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디폴트, 전부 빚을 못 갚고 마는 것이다. 빚을 못 갚으면 파산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disguised default, 기만적인 불이행, 기만적인 부채 반환의 불이행. 부채를 갚는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갚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불안해지고 이 세계가 평탄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자기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도 미국 국가 부채, 미국의 개인들의 부채, 미국 사람들 경제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가 외국과의 무역 협상을 개선하겠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외국과 무역 협상을 할 때 늘 양보를 해서 미국이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도탄에 빠졌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했는 그 무역 조약을 전부 개정을 해서 미국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또 외국의 특히 중국의 환율 조작을 금지시킬 것이다. 환율 조작, currency manipulation, 환율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무역에서 말하자면 사기를 친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조작하는 것을 자기가
잘 감시를 해서 그것을 전부 없애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무역은 미국의 GDP의 1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무역을 아무리 조건을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무역에서 미국이 손실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경제에서는 13%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나머지 87%는 트럼프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표준 이하인 것입니다. 1987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매년 미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3.73%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재계에서는 이 2%라고 하는 것을 today's new normal, 오늘의 정상적인 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에 2%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약소국인 파푸아 뉴기니의 태평양 남쪽에서는 조그마한 섬인데 파푸아 뉴기니아보다도 더 성장률이 낮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이 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미국 경제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평균 성장률은 3.73%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년에 3.73%가 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성장률입니다. 그래 2%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3.73%를 historical average growth rate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17 트릴리언 달러를 수여를 했습니다. 17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00대 1로 해서 1경 7천조 원입니다. 1경 7천조 원을 그러니까 그 액수는 세계의 GDP의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4분의 1을 수혈을 해서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0년부터 또 경제가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년 만에 또 경제가 정체가 되느냐? 경제 분석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보면은 이렇게 경제가 자꾸 침체되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자꾸 후퇴를 하는 것이라 그렇게 경제 분석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The global economy has enormous potential for growth. 세계 경제는 막대한 enormous, 막대한 potential, 잠재력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자꾸 침체가 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들이나 생산업자들이나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업가들,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구매력이 많아지고 하면은 세계 경제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경제가 얼마나 더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슈레다라고 하는 하이테크 인베스터 고급 고등 기술에 대해서 과학 기술 첨단적인 그런 생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In less than 5 years, 2/3 of the world will be walking around holding the equivalent of today's smartphone, a device with more computing power than NASA had in the 1960s. 5년 내에 앞으로 5년 내에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5년 후에는 더 발전이 돼서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 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그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기를 손에 쥐고 걸어 다닐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1960년대에 나사가 가지고 있던 시설보다도 더 많은 컴퓨팅 파워, 더 많은 기능, 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5년 후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그런 전화기를 들고 이 세계의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그런 것을 들고 다닐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앞으로 과학기술이 자꾸 발달되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러한 수요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수요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낙관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면은 기업가들이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업자들이 기업가들의 판단대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은 앞으로의 경제는 대단히 유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자인 조엘 커츠만은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인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There are no facts about the future.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우리가 가질 것이다. 그러한 뜻이 그렇습니다. 세계는 항상 놀라움이다. 미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움이다. 트럼프는 이제 양당 협조로서 대규모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선거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미국 내에서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기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기간 사업이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미국이 아주 우리의 생활에 편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돈을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돈이 많이 풀려나가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많아져서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고 그러니까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가 선거 공약에서 약속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은 미국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양당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과 같이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둘이 있는데 이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싸우지를 말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서도 공화당이 하려고 하는 일을 민주당과 잘 상의를 해서 민주당을 설득시켜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정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한쪽 정당이 고집을 세우고 그것을 우기고 나가면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할 때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수가 적고 민주당은 수가 많았기 때문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화당이 절대 반대하고 민주당이 절대로 찬성한 오바마 케어가 이제 공화당이 집권하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을 생각해야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늘 양당 협조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가 꼭 이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은 끝까지 민주당을 설득을 시켜서 그것을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는 잡음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공화당이 절대 반대하는데도 우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권이 바뀌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당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바마 트럼프 성격상 민주당이 반대해도 그것을 마구 우기고 나갈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지금 대단히 필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도 민주당을 잘 설득을 해서 협조해 나가야 그것이 원만하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은 그것이 결과가 좋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면은 민주당과 잘 협조를 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면 미국에는 상당히 그 희망이 유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